네, 검찰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 소환을 바로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검찰 특수본부터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검찰이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는데 대통령이 불응했다는 거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수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로 적시해 보냈는데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냈고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고 공문과 우편물을 수신한 건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불출석 이유를 전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날은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를 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소환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바로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소식인데 긴급 체포에 조사 중이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어제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영장도 청구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영장이 발부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뺀 계엄군의 최고 지휘라인 신병을 사실상 모두 확보한 셈입니다. 앞서 검찰은 계엄령 나흘 만에 내란의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고 역시 충암골 라인인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구속했습니다. 이들 영장에 적시된 공범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영장이 청구된 이진우 사령관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네, 앞서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금요일 밤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같은 취지로 말을 한 건데요. 모두 국회 병력을 투입해서 본관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오늘 새벽까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조사에서 불법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면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후 조사를 받기 전에도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내란의 2인자이자 구치소 화장실에서 수건 등을 활용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진술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군 관계자들의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는 만큼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가 수사를 늦출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이틀 전에 이미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체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경찰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지금 수사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경찰 역시 대통령 소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체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직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또 2인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이고 내란 공모 주범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오늘 경찰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경비라인 지휘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참여연대와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들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직접 수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경찰은 며칠 전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언제 다시 시도합니까? 네, 아직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대통령의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당시 경호실과 대치하다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강한 유감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에 나선다면 대통령실뿐 아니라 관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것이고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4명을 조사했습니다. 오늘은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는 5분간 열렸고 대통령은 2분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국수본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현역 군인 44명을 조사했으며 이번 계엄에 1,500명의 군인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 통제실에 이어서 계엄 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 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는데 야당에선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합참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잠시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1시간 반쯤 뒤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예, 출발했습니다. 30분 만에 취소되긴 했지만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에 육군 본부에 있던 장성들이 서울로 오고 있었던 겁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사이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실로 갔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 3층 지휘통제실에서 김명수 합참의장 등을 격려한 뒤 지하 4층 계엄 상황실로 곧바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계엄 상황실에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욱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상황실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계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소적으로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가 가결된 뒤 국회 법령집을 찾고 육군 장성들을 소집하고 직접 계엄 상황실까지 찾은 정황으로 미뤄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뿐 아니라 검찰도 서버 확보 작전에 동원하려고 했던 정황이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주요 임무는 검찰이 할 테니 지원하란 내용이 전달된 사실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계엄 발표 직후 방첩사령부가 중앙선관위원회 서버실에 투입되기 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현장 지휘관들에게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정성우 1처장은 보안실로 직접 내려와 군사보안실장과 사이버보안실장, 과학수사실장 등을 호출해 여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알린 뒤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며 중요한 임무는 검찰 등에 맡기고 이후에 지원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지시를 받고 데이터 용량이 너무 방대해 구글이 와서 털어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야당은 검찰이 계엄 작전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며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버를 확보하게 되면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이거를 주도하게 될 거고 이거는 검찰총장 바로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그걸 통한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수사하고 구속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각종 포렌식 수사 등을 전담하는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대검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방첩사가 이 조직을 어떻게 동원하려 했는지 검찰과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앞서 검찰은 야당의 불법 계엄 개입 주장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해당 지휘관들은 내일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대통령 체포와 소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박준우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검경 모두 사실상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만 남겨두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 대통령 직무가 일단 정지가 됐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나 방문 조사 등 이 직접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줄어드는 셈인데요. 검찰이 오늘 이 소환 통보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대폭 높였기 때문에 경찰도 소환을 위한 절차에 바로 돌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검경 양쪽을 보면 검찰은 불법 계엄 수사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 검찰은 일찌감치 이제 군검찰하고 손을 잡고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잖아요. 네. 이 군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 해제가 되자마자 군에서 이제 수사 인력을 파견받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초반에 이 내란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경찰보다 좀 더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은요, 이제 스스로 경찰 수뇌부를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다가 바로 구속이 됐잖아요. 네. 수사 의지를 그만큼 강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하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서 종북 세력을 언급을 했었고 계엄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가장 직접적인 지시를 받고 이 경력을 움직인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해진 겁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대통령 소환이나 체포로 이어지는 겁니까? 검찰은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석을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네, 방금 전이죠. 이제 검찰이 지난 11일에 수요일이죠. 이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하라고 했다. 이런 통보를 보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불응을 하면서 2차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검찰뿐 아니라 경찰 역시 이 최종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한번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이 관계자가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이 체포 여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를 한 다음에 만약에 계속 불응을 하면 나중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였습니다.